미술을 통해서 배우는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행복한 미술 시간, 한눈에 팍팍팍 전체주도. 안녕하세요. 미술 시간에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디자인은 기초 디자인, 디자인의 정의도 배워보고 색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겁니다. 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고요. 디자인의 종류들 있잖아요. 시각 전달 디자인에서 그래픽 디자인, 포장 디자인, 전시 디자인, 영상 디자인, 멀티 디자인, 산업 디자인, 환경 디자인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지시하다, 표시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대시나레에서 유래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데생이라고 불렀었고, 독일에서는 게스탈트, 형태 부여라는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기초 디자인, 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분류. 색에는 무채색과 유채색이 있어요. 무채색은 검정색에서 회색, 흰색까지의 색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명도만 있습니다. 하지만 유채색은 색상, 채도, 명도가 모두 있어요. 그러니까 빨주, 어초, 파남보 이런 무지개 색깔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 유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에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3속성.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색상은 다른 색과 구별되는 그 색의 고유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명도,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입니다. 무채색과 유채색이 모두 있고요. 0에서 10까지 총 11단계인데 0을 검정, 10을 흰색이라고 합니다. 채도,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색깔이 섞이면은 무조건 탁해집니다. 그래서 인간 눈의 색 속성 지각 예민도를 보자면 일단 명도에 가장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 채도 순입니다. 색의 혼합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 그리고 중간 혼합이 있습니다.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은 실제로 빛이 섞이거나 물감이 섞이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 혼합은 우리의 망막에서 섞이는 겁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섞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서, 뇌에서 섞이는 거겠죠. 가산 혼합은 빛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색이 많이 섞일수록 명도가 높아져서 흰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활용한 부분은 조명, TV 브라운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액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이 섞이게 되면 흰색이 되는 겁니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빛의 혼합, 감산 혼합, 섞일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감산 혼합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색료의 혼합, 물감이나 페인트 이런 것들의 혼합을 이야기하고, 색이 많이 섞일수록 명도가 낮아집니다. 모두 섞이게 되면 검정색이 되죠.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은 컬러 프린터, 염색, 그리고 물감으로 칠하는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림을 보자면 CMY,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다 합치게 되면 블랙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 프린터 잉크 사면 CMYK라고 해서 네 가지 색깔을 섞죠. 이게 감산 혼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CMY만 섞이면 검정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따로 잉크를 살 때 검정색을 넣어서 쓸까요? 그것은 실제의 환경에서는 CMY가 섞여도 정확한 검정색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따로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간 혼합.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섞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서 섞인다는 망막에서의 혼합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병치 혼합. 색을 병치해 놓는 거예요. 여기처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멀리서 보았을 때 색이 섞여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섞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섞여 보이는, 그래서 신인상파의 그림. 그래서 보면은 채도는 떨어지지 않지만 색깔이 섞여 보이는 거예요. 회전 혼합인데 두 색 이상을 혼합시키는 건데, 색팽이나 회전판 등의 색 등이 그래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돌리면 색깔이 혼합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이제 색의 대비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색의 대비. 어떤 색이 주위색의 영향으로 색의 3요소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여기에는 동시 대비와 계속 대비가 있습니다. 동시 대비는 명도 대비, 색상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 연변 대비, 면적 대비, 반란 대비.
네, 계속 대비는 정의 잔상과 부의 잔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시 대비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동시에 볼 때 서로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첫 번째, 명도 대비, 명도차가 가장 크게 보이는 현상으로서 같이 놓았을 때 더 밝거나 어두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검정색과 회색이 같이 있었을 때 그 회색은 더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흰색 위에 회색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회색이 더 어두워 보여요. 대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명도 대비라고 합니다. 자, 색상 대비. 색상이 대비가 더 커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자면 주황색 배경의 노란색은 연두색 배경에 놓았을 때보다 더욱 노란색 기분을 띠게 돼요. 색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연두색 배경 위에 놓인 노란색은 좀 더 붉은기를 띠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채도 대비. 채도는 맑고 탁한 정도였죠. 이 맑고 탁한 정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봅시다. 저채도인 회색 위에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더 높아져 보이고, 고채도 위에 놓여진 파란색은 채도가 더 낮아 보이는 거예요. 보색 대비. 완전 반대색이죠. 보색에 의해 채도가 높아져 선명하고 강해 보이는 현상입니다. 여기 색상환이 있는데 색상환의 반대편 색깔이 보색인 거예요. 보색끼리 같이 배치해 놓으면 선명하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색상 배치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보색 대비를 활용하게 되면 되게 발랄한 느낌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면적 대비. 좁은 면적보다 넓은 면적의 것이 명도와 채도가 더 높아 보이는 현상이에요. 왼쪽의 그림보다 오른쪽의 그림의 노란 색깔이 더 밝고 선명하죠. 왜냐하면 더 면적이 넓기 때문이죠. 반란 대비. 찬색과 따뜻한 색을 비교하면 한색은 더욱 차갑게 되고 난색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왼쪽에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깔을 같이 놓았을 때 서로 간에 차가운 느낌은 더 차갑게, 따뜻한 느낌의 색깔은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계속 대비. 어떤 색을 보다가 다른 색을 볼 경우 먼저 본 색이 잔상이 남아 뒤에 본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정의 잔상과 부의 잔상이 있는데, 정의 잔상, 어떤 자극이 끝난 후에도 이제까지 보고 있던 상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경우, 지불놀이의 불빛, 그 도시거리의 자동차 불빛의 연속 라인 등이 이것에 해당돼요. 그림에서 보면 왼쪽의 그림이 지불놀이고 오른쪽의 그림이 자동차 지나갔을 때의 불빛을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부의 잔상. 여러분들 빨간색 동그라미를 한 10초 정도 보고 있다가 오른쪽에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요, 정반대의 색깔이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의 잔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착시인데요, 보색이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을 보다가 오른쪽을 보게 되면 파란색 보색이 보일 거예요. 이게 보색 잔상 효과라고 합니다. 색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색채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색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즉각적인 그 효율성을 활용해서 생활 속에, 우리 생활 공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색의 성질과 상징을 이용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고 명랑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만들면 좋겠죠. 생활에서의 위험성을 줄이는 안전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간색을 보았을 때 우리 피해 색깔하고 동일하잖아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소방차. 주황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위험한 기계, 포크레인 보면 주황색이 많을 거예요. 그 노란색은 중장비 앞뒤나 주의 표현을 할 때 사용됩니다. 녹색은 안전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안전제일이라는 그림을 선생님이 찾아봤고요. 검정색은 전기 배선에 많이 사용됩니다. 보라색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귀한 색깔이라고 하죠. 기중품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보라색을 활용합니다. 명시성과 주목성을 활용하는데, 명시성은 멀리서 잘 보이는 색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교통 표지판, 광고 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로 고채도와 고명도 색으로서 일반적으로 명시성이 높으면 주목성도 같이 높아요. 자, 두 번째, 주목성. 자극성이 강해 눈에 잘 띄는 색의 성질이에요. 난색, 고명도, 고채도는 주목성이 높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기초 디자인 공부했죠? 오늘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디자인의 어원은 데시나레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나왔고요. 이것을 프랑스에서는 데센, 독일에서는 게슈탈트 형태 부여라고 사용했고, 현재는 디자인이라는 말로
만국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죠. 색에는 분류가 있는데 무채색과 유채색이 있고, 무채색은 명도만 있고 나머지는 없죠.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가 다 있고요. 여기서 배운 색상, 명도, 채도가 색의 3속성인데 색상, 명도, 채도. 색상은 다른 색과 구별되는 색의 성질이고, 명도는 밝고 어둡기,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함이었죠. 혼합은 가산혼합과 감산혼합, 중간혼합이 있는데, 가산혼합은 빛의 혼합, 감산혼합은 색료의 혼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산혼합은 색이 섞일수록 밝아져서 흰색이 되고, 감산혼합은 색이 섞일수록 어두운 색이 돼서 검정색이 되죠. 그 중간혼합은 우리 망막 위에서 혼합으로 착시현상으로서 병치혼합과 회전혼합이 있는데, 병치혼합은 신인상주의 그림과 동일하고, 회전혼합은 색팽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비에는 동시대비와 개시대비가 있는데, 동시대비는 색을 2개나 3개 이상을 동시에 보았을 때 대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계속 대비는 한 색을 보고 시간차를 두고 다른 색깔을 보았을 때 대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 대비에는 명도 대비, 색상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 연변 대비, 면적 대비, 반란 대비가 있죠. 계속 대비는 정의 잔상, 부의 잔상이 있는데, 정의 잔상은 지불놀이, 부의 잔상은 정반대의 색깔이나 상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활용에는 우리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색채 조절이 있는데, 빨강, 주황, 노랑, 녹색, 보라, 검정처럼 그 색깔을 보았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시성과 주목성이 있었죠. 명시성은 멀리서 잘 보이는 것, 주목성은 색의 자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과제, 활동지 작성 잊지 말아주세요. 공부한 것을 활동지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그리면서 배우는 미술 시간.